부자는 서명을 하려던 찰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 순간 청소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명하지 마세요. 이건 함정이에요. 김유진은 책상을 닦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박세진의 귀에 속삭였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박세진은 얼어붙은 듯 멈췄다. 인생을 바꿀 그 계약서에 펜이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이었다. 그의 푸른 눈은 말을 건 그녀. 몇 달 동안 그가 있는 건물에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한 청소부의 눈을 응시했다. 무슨 말이야? 박세진의 평생 친구이자 동업자인 민호는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문제라도 있어, 세진? 박세진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그 여자의 목소리, 그 간절한 말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이었지만 그 안엔 확고한 결의도 있었다. 이 조항 하나만 다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거짓말하며 계약서에 아무 문장이나 가리켰다. 50대에 세련된 기업인 강태수는 이 계약이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합병이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박 대표님, 벌써 반년 동안 이 계약을 논의해 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제안은 무효가 됩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늘 지었던 그 익숙한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 우리가 늘 꿈꾸던 순간이잖아. 당신의 IT 회사와 강 대표님의 그룹이 합병되면 당신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거야. 더 뭘 알아야 해? 박세진은 계약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주식 이전, 새로운 임원진 구성, 3배로 불어날 재정 계획까지. 그가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 하지만 유진의 말은 경보처럼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를 조금만 식히고 오겠습니다. 세진, 민호도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 대표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순 없어. 딱 5분만. 그는 단호히 말하며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 나선 순간 누군가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였다. 그의 인생을 바꾼 단 한마디를 전한 여인. 박 대표님, 유진은 주위를 경계하며 낮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몇 달째 청소를 하고 있어요. 밤마다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세진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마 20대 후반쯤. 묶은 머리에 그 어떤 거짓 없는 정직한 눈빛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김유진이에요. 야간에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계약은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을 파산시킬 겁니다. 세진은 마치 발밑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사업에서 항상 직감을 믿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자의 목소리는 진실을 품고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닫힌 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 씨, 당신의 파트너, 그와 강 대표님이 수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가 야근하면서 그들의 통화를 들었어요. 강 대표님의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예요. 그들은 자산을 포장해 당신 회사와 합병시킨 후 모든 부채를 당신 이름으로 돌릴 계획이었어요. 그럼 당신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 말은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다. 민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곁에 있던 친구, 20제곱미터짜리 원룸에서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함께한 형제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던 시절 꿈 하나로 함께 달려온 사람. 그럴 리 없어. 세진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증거 있어요. 유진은 급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문서 사진, 통화 녹음 전부 이 안에 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얼굴을 내밀었다. 세진, 다들 기다리고 있어. 형. 세진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을 앞두고 있었다. 12살부터 함께한 친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방금 만난, 그러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은 낯선 여자를 믿을 것인가. 곧 갈게. 그는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다. 세진은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말을 잘랐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걸 그저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투.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직업, 어쩌면 안전까지도 걸고 그를 도우려 하고 있었다. 세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증거를 보여줘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숨결 같은 속삭임이었다. 유진은 조심스레 그를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문을 잠그며 떨리고 있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며 속삭였다. 들키면 이 일자리도 잃고, 강 대표 같은 사람은 제가 다시는 어디에서도 일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해요? 세진은 그녀가 스마트폰 안에 사진을 찾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유진은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짓밟는지 많이 봤어요. 우리 아빠도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다. 강태수 대표의 회사 재무 문서였고 모든 수치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 사진은 3주 전 강 대표님의 사무실을 청소하다 찍은 거예요. 책상 위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유진은 다음 사진으로 넘기며 설명했다. 그 회사는 이미 파산 상태예요. 박 대표님. 2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박세진은 입안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기업의 붕괴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큰 기업일수록 현금 흐름이 복잡하니까. 하지만 그의 말조차도 자신에게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메일이었다. 이건 2주 전 금요일 밤 민호 씨 사무실에서 청소하다가 찍은 거예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박세진은 그 메일을 읽고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민호, 최종 단계 준비 끝났어. 세진이 사인하면 주요 채무를 그의 명의로 넘겨. 그 멍청이는 아무것도 몰라. 6개월이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그는 끝장나. 그리고 그 아래엔 민호의 답장이 있었다. 완벽해. 세진은 늘 너무 순진했어. 수년 동안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드디어 내가 받을 몫을 찾는 거야. 박세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호. 어머니의 장례식 때 곁에 있었던 그 친구. 첫 창업 당시 유일하게 곁에서 지지해줬던 그 형제 같은 존재.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신뢰가 거짓이었단 말인가?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상태를 살폈다. 더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박세진은 고개를 들었다. 분노와 상처로 번뜩이는 눈빛이었다. 전부 보여줘요. 그 뒤로 1시간 동안 유진은 사진과 녹음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민호는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고의로 망치고 경쟁사에 기밀 정보를 흘리며 세진의 개인적인 관계에까지 개입했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여기 보시면 민호 씨가 엘리나 씨에게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거짓말한 메시지가 있어요. 유진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가짜 사진, 조작된 대화 내용까지 보내서 그녀가 당신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박세진은 눈을 감았다. 엘리나가 이유도 없이 사라졌던 그날 밤, 그 찢어지듯 아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걸 다 어떻게 모았죠?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새삼 경외감 섞인 시선으로 물었다.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는 야간에 일하니까요. 사람들이 퇴근하면 사무실은 텅 비고 컴퓨터는 켜진 채 책상 위엔 문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전화 통화도 무심코 다 들리죠. 전 그냥 청소부니까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공부도 해요. 박세진은 그녀 책상 구석에 쌓여있는 경영학 책을 보고 물었다. 야간대학에서 경영학 전공 중이에요. 동생은 의대 다니고 있고 전 언젠가 제 이름으로 청소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다.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혀요. 박세진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건 용기 있고 야망이 있는 말이에요. 잠시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박세진은 누군가에게 진짜 자신으로 보이는 느낌을 받았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그때 회의실 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였다. 강 대표가 화가 났다는 말이 뒤따랐다. 유진은 하얗게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떡하죠? 그녀는 속삭였다. 박세진은 천천히 일어서며 그의 눈빛이 변했다. 배신의 충격은 사라지고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겁니다. 그는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다. 하지만 먼저 우리도 계획을 짜야겠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꿨다는 걸. 그들은 이제 단순한 청소부와 CEO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동맹이었고 어쩌면 그 이상,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어떤 깊은 유대가 그들 사이에 피어나고 있었다. 그 후 3일 동안 박세진과 김유진은 마치 탐정처럼 행동했다. 낮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유지했고 해가 지고 건물이 텅 비면 세진의 사무실에 모여 또다시 증거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다. 이건 지난달에 발생한 자금 이체 내역이에요. 유진은 은행 문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50억 원이 유령 계좌에서 강 대표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들 둘이 자금을 횡령한 증거죠. 세진은 숫자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단지 민호와 강태수가 그를 배신했다는 증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우정이라 믿었던 관계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의미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우린 12살 때 처음 만났어. 버스 안에서 사탕을 팔며 하루를 버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민호가
장례식에서 내 손을 꼭 잡아줬지. 나한테 처음으로 일자리를 소개해준 것도 걔였어. 기계공장, 야근, 대학 등록금 전부 같이 했지. 내가 처음 창업했을 때 가진 건 꿈 하나뿐이었고 민호가 그걸 현실로 만들어줬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고 유진은 가만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암. 세진은 짧게 대답했다. 보험금으로 병원비 겨우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창업 자금을 만든 거야. 민호는 그날도 내 옆에 있었어. 졸업식 땐 축사를 읽어줬고 회사를 만들 땐 공동 창업자였지. 그의 말에 떨림이 스며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비슷한 상처를 알고 있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장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세진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미 민호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계약이 이유 없이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갑자기 떠나고 기회들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그 모든 일이 이상했죠.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민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 아빠도 그랬어요. 제일 친한 친구를 믿었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죠. 근데 그 사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집을 잃고 아빠는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아무도 못 구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을 깔았다. 그래서 전 서울로 올라왔어요. 동생과 엄마를 위해 새 출발을 하려고요.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진이 물었다. 동생은 장학금으로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생활비 보내주고 있고요. 아빠는 아직도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엄마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서 간신히 가족을 지탱하고 계시죠. 박세진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유진은 단지 용감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누군가였다. 많은 젊은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그녀는 조용히 견디고 있었다. 그래서 야간에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는 거구나. 세진은 마침내 그녀를 이해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래서 사무실 청소를 하는 거죠. 유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일은 아니지만 등록금 내고 생활비 보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젠간 제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 거예요. 청소회사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를요. 그녀의 말엔 확신이 있었다. 세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금껏 수많은 투자자, 경영인, 파트너를 만나봤지만 그녀처럼 진심을 담아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자동으로 설정된 보안 카메라가 민호의 사무실을 촬영하며 보내온 사진이었다. 이건 뭐죠? 세진이 물었다. 유진은 화면을 확대하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민호 씨가 강태수 대표랑 회의 중이에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 누구예요? 세진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멎는 듯 했다. 엘리나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내 전 여자친구. 그 여자 민호 씨가 당신과 헤어지게 만든 사람 아닌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아. 근데 지금 저기 왜 있는 거지? 계약 관련 회의 같아 보이는데. 그는 화면을 응시한 채 중얼거렸다. 세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도 이 모든 계획의 일부였던 건가? 아니면 민호에게 또다시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유진은 그의 혼란을 읽고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지금 단정 짓지 말아요. 사실부터 확인해요. 그녀의 말은 다정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녀의 손이 닿은 순간 세진의 가슴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믿음과 위로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왜요? 유진은 물었다. 낯선 사람에게 모든 걸 걸고 도와준 당신.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사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렸지만 그 잠깐의 접촉 속에서 둘은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느꼈다. 유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뭐부터 하죠? 이제. 세진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생 최고의 연극을 준비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녹음을 눈치 못 채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겠네요. 그날 밤 그들은 하나의 전략만이 아닌 하나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로를 시험하지 않고 기댈 수 있는 관계.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기업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인생의 기반을 쌓고 있었다. 결전의 아침, 박세진은 누구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그녀.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그녀가 있음으로써 고요해지는 자신의 마음. 그런 감정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유진은 이미 자리에 와 있었다. 주말 동안 몰래 설치한 회의실에 녹음 장치를 점검하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회의실에 숨겨진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마이크는 테이블 아래에, 카메라는 액자 뒤에 숨겨져 있었다. 이 상황에 정말 같이 있어도 괜찮겠어요? 세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끝날 수도 있어요. 유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물러서지 않아요. 그 말에 세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청소 직원이 아니었다. 동료였고 동맹이었으며 그 이상이었다. 정각 10시 민호와 강태수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두 사람 모두 승리를 확신한 듯한 얼굴이었다. 민호는 여느 때처럼 익숙한 미소를 띠고 세진에게 다가와 등을 툭 쳤다. 형, 어젯밤에 잠 잘 잤지? 오늘부로 우린 대한민국의 제왕이 되는 거야. 강태수도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박 대표님, 오늘은 더 이상 주저함이 없길 바랍니다. 그럴 겁니다. 세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나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사실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호는 그 말에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찌푸렸다. 무슨 조사를 말하는 거야? 세진은 대답 대신 회의실 스크린을 켰다. 유진이 정리한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첫 번째는 강태수 그룹의 실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이건 뭐지? 강태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진실입니다. 세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 회사는 파산 직전입니다. 이 계약은 내 기업에 당신들의 빚을 떠넘기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죠. 민호는 창백해졌다. 세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너한테 이런 거짓 정보를... 거짓? 세진은 다음 사진을 띄웠다. 민호와 강태수가 이메일로 나눈 대화였다. 계약 체결 후 채무를 세진에게 전가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대화. 아니면
우리가 엘리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그는 또 다른 이미지를 띄웠다. 그녀와의 관계를 고의로 파괴하기 위해 민호가 조작한 문자들과 사진이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박세진은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이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냉소적이고 계산적이며 오랜 질투와 분노가 응축된 얼굴이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민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계획했어. 너의 연애도 사업도 다 망치려고 했지. 그리고 솔직히 통쾌했다. 강태수가 황급히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호는 마치 수년간 참아왔던 진실을 쏟아내듯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넌 항상 잘났지. 똑똑하고 매력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그조차도 기회로 삼았잖아. 보험금으로 회사를 만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난 뭐였을까? 늘 네 뒤를 따라다니는 하찮은 그림자였지. 강태수는 조용히 회의실 문으로 향하려 했지만 세진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전자식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문을 잠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강태수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건 감금이야 라며 외쳤다. 이건 정의입니다. 세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지금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민호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어떻게 알았냐? 엘리나가 말해준 거야. 아니, 그녀는 몰랐어. 세진은 대답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불현듯 스쳐갔다. 청소부, 그 여자. 늘 사무실을 어슬렁거렸던 그 여자. 민호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설마 그게 다야? 정말 네가 그녀 말을 믿은 거야? 세진아, 제발.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할 거야? 어떻게 확신하지? 그녀도 너한테 접근하려고 계획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은 독처럼 퍼졌다. 세진의 마음에 뿌리 내린 작은 의심의 씨앗은 그 순간에 기이하게도 자라나기 시작했다. 유진을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도 민호의 마지막 말은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정말로 우연히 모든 것을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만남이었을까? 그 순간 창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수갑을 채우는 경찰들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독한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봐 세진아. 청소부가 우연히 그 모든 증거를 찾고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해서 너를 구해줘? 그게 정말 우연 같아? 그들이 회의실을 떠나면서 민호의 마지막 말은 박세진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혔다. 세진은 함정을 완벽하게 피했지만 그 함정은 마지막 한 발을 남기고 있었다. 그것은 의심이라는 이름의 독이었고 그 목표는 이번엔 그의 마음이었다. 그날 밤 박세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호가 회의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그 청소부가 우연히 너를 구한 걸까?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유진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모든 건 완벽해 보였다. 아니, 어쩌면 너무 완벽했다. 정말 한 명의 청소부가 아무도 모르게 수개월에 걸쳐 이 모든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걸까? 서류 사진, 녹음 파일, 이메일 캡처,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 정밀하게 맞아떨어졌다. 민호의 말처럼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 수 있던가? 밤이 깊어갈 무렵 김유진이 야간 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고 세진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이 차츰 굳어졌다. 무슨 일이죠? 계약이 무효 처리된 거잖아요. 회사는 무사하고 그 사람들은 잡혀갔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다. 하지만 세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유진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순간은 진짜로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려는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듯 아프게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유진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민호가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한낮 청소부가 이렇게 정밀한 계획을 우연히 다 알아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요. 너무 많은 게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혹시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건가요? 그 말에 유진의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배신감이 아니라 상처였다. 지금 저한테 사기꾼이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그저 세진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 벌떡 일어섰다. 전 제 전부를 걸고 당신을 도왔어요. 제 직장, 제 안전, 제 미래까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신은 내가 다 계획하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세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침묵이 유진에게는 무엇보다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저 같은 사람은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 눈엔 제가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좋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당신을 도우면서, 아니,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한 번도 진심으로 믿음 받을 수 없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다. 등 돌린 채로 말했다. 그만둘게요. 오늘로 사직하고 내일 아침엔 짐 싸서 서울을 떠날 거예요. 이미 대학도 전학 신청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 눈에 띌 일 없을 거예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박세진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겨졌다. 그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민호의 배신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심은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사랑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다. 며칠 후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다. 강태수와 민호는 사기죄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하며 세진을 재기의 아이콘이라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 모든 칭찬 속에서도 세진의 마음은 공허했다. 성공은 되찾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채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세진 대표님, 저 엘리나예요.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 세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엘리나, 잘 지냈어? 네. 뭐 결혼도 했고 요즘은 잘 살아요. 그런데 당신 얘기를 들었어요. 민호 씨랑 강 대표 그리고 김유진 씨에 대해서요. 그녀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 세진은 그곳에서 조금 달라진 엘리나를 만났다. 결혼 반지가 그녀의 손에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한층 평온해 보였다. 결혼했구나.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2년 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민호 씨가 체포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털어놨죠. 당신이 나에게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했던 것도, 가짜 증거들을 만든 것도 전부요. 심지어 나한테 회의에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었대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넌 안 왔어. 응, 더 이상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당신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민호 때문이 아니었어도 우리 둘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세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당신은 내가 상상한 박세진을 사랑했지만 그게 진짜 당신은 아니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린 서로에게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김유진 씨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 그건 달라. 당신이 그녀에 대해 말할 땐 진짜 당신이 보여. 세진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어. 내가 너무 의심했거든. 엘리나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그녀를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 보내버린 거야.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박세진.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선택해. 2시간 후 박세진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부산행 버스표가 들려 있었고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어떤 계산도 어떤 전략도 없었다. 그는 단지 진심 하나로 그동안 외면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기 위해 달리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뿐이었고 그 안에 모든 걸 되돌려야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땐 이미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버스 뒤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기다려주세요. 제발 멈춰요. 놀란 기사님이 문을 열자 세진은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탔다. 그의 눈은 객실을 휙휙 훑었고 이내 창가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김유진, 창밖을 바라보며 눈가가 젖어 있었고 그가 탑승하는 순간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다. 김유진, 세진은 조심스럽게 그녀 쪽으로 걸어갔다. 버스 안은 이미 모든 승객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제발 가지 마요. 여기서 뭐 하세요? 유진은 놀라며 물었다. 손등으로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하려고요. 박 대표님, 제발.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작게 말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버스 통로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에 버스 안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운전기사마저 거울로 그들을 바라보며 웃음을 흘렸다. 김유진 씨, 그는 큰 숨을 들이쉬고 이어 말했다.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용감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낯선 사람을 위해 모든 걸 걸고 나서줬던 당신을 난 믿지 못했어요. 단지 누군가의 말 몇 마디에 휘둘려서요. 그게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유진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세진 씨, 제발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당신뿐이에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믿음, 그리고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그 이유.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앞으로 우리 둘이 어디로 갈 수 있을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진은 흐느끼며 물었다. 사랑해요, 김유진. 세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되지도 않을 거고요.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신뢰와 용기, 그 모든 걸 이제 나도 되돌리고 싶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등한 파트너로서. 더 이상 CEO와 청소부가 아니라 박세진과 김유진으로.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너질 듯한 감정도 있었다. 우린 너무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우리가 함께한다 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세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로의 배경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바라보면서.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입겐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좋아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좋아요. 세진은 바로 대답했다. 다음번에 날 의심하게 된다면 숨기지 말고 직접 말해요. 추측하지 말고 나에게 물어봐요. 우리 어른이니까 그렇게 약속해요. 약속해요.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버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운전기사까지도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두 분 이 버스 타실 거예요? 아니면 내리실 건가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고 손을 꼭 잡은 채 버스에서 내렸다. 정류장 밖에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6개월 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회의실 안에는 이제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박세진과 김유진은 회의 테이블 양 끝이 아닌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딴 새 회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김 컨설팅. 이 이름은 단순히 두 사람의 성을 합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와 배려, 동등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걸어온 길을 담아낸 상징이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세진은 문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도 돼요. 그러자 유진은 자신 있게 서명을 마친 뒤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지금까지 했던 어떤 선택보다 더 확신이 들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들의 컨설팅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대기업에 눌려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그들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곧 전국 곳곳에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마침내 경영학 학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했고 지금은 누구도 전 청소부라고 부르지 못할 만큼 당당하고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다. 그녀는 회의 자리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직원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세진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회의가 끝나고 서류를 정리하던 유진은 그가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뭐예요? 그녀가 묻자 세진은 상자를 조용히 그녀 앞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나 이번엔 조금 더 조용하고 진지하게 무릎을 꿇었다. 서명해야 할 계약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유진 씨, 제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줄래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너무나 갑작스럽지만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순간이었다. 당연하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이 손을 맞잡고 포옹할 때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세상 전체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상처, 그리고 서로 다른 꿈을 품고 살아온 두 사람이었기에 때때로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고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매 순간 서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했고 의심이 생기면 확인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다. 3년 후 박김 컨설팅은 이제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전국의 3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었고 직원은 50명을 넘어섰다. 어느 화창한 아침 세진은 유진과 함께 공유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번 분기 보고서를 훑고 있었다. 이번 분기 수치는 정말 좋아요. 유진은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돕는 소기업 수가 벌써 200개를 넘었어요. 세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우리가 같이 해냈다는 게 가장 좋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그들이 처음 만난 오래된 건물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가끔은 그날 생각이 나요. 그녀가 말했다. 그날 내가 입 다물었으면 당신이 사인했을 수도 있었고 그럼 우린 서로 모른 채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그 말에 세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잠시의 침묵 뒤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끔은 민호 씨가 그리워요? 세진은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다. 내가 그리워하는 건 그가 아니야. 내가 믿었던 친구, 그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는 거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그건 실체가 아닌 환상이었단 걸. 진짜 민호는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나도 그래요. 아빠를 잃었을 때 내가 세상을 다 믿지 못하게 됐던 것처럼.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내가 잃었던 믿음을 조금씩 회복했어요. 세진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난 당신 덕분에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때 문을 살짝 두드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죄송해요. 방해하려던 건 아니에요. 유진의 여동생 김윤아였다. 몇 년 전 의대를 졸업한 그녀는 지금은 소아과 전문의를 준비하며 국립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기 전에 인사하려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야? 유진이 물었다. 오늘 소아과 전공에 등록 완료했어요. 유나는 웃으며 말했다. 등록금은 매형이 다 처리해 주셨더라고요. 유진은 놀란 눈으로 세진을 바라보았다. 세진 씨, 이 얘기 안 했잖아요. 원래 서프라이즈는 그런 거죠. 세진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유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가족이니까요. 유나는 둘을 꼭 안고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언니, 그리고 제일 따뜻한 형부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유진은 세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 말 들었어요? 세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 조카들에겐 최고의 이모와 삼촌이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게
그냥 말은 아니겠죠? 세진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마 진짜야? 유진은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째 생리가 늦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커피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더라고요. 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그는 소리쳤고 사무실 전체가 박장대소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이 함께 지나온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 피어난 빛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세 사람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의 한복판, 박김 컨설팅의 새 본사 건물. 한때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했던 두 사람의 여정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일하며 그들만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규모만 커진 게 아니었다. 고객들을 진심으로 돕고 거대 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의 일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날 아침 박세진은 책상 위에 놓인 재무보고서를 살피고 있었다. 수치들은 안정적이었고 흐름도 좋았다.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다. 잠시 후 김유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여전히 그를 볼 때마다 미소 짓는 그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분기 정말 좋아요. 우리가 도운 기업이 벌써 200개를 넘었대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건넸다. 세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우리가 그걸 함께 해냈다는 거야.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그들이 처음 만난 빌딩이 보였다. 청소부와 CEO로 처음 만났던 그날, 그녀가 작은 속삭임으로 그의 인생을 바꿨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그날 말을 안 걸었더라면 당신은 아마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르고 우린 아예 모른 채 살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녀의 말에 세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 잠시 후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 민호 씨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세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난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진 않아. 다만 내가 믿었던 우정, 내가 의지했던 기억의 일부가 때로는 그립지. 하지만 그건 실제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었던 환상이었단 걸 이제는 알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아빠를 잃고 세상을 믿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난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당신 덕분에 알게 됐어요. 세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 덕분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나를 진짜로 바라봐주는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유진의 동생 윤아가 들어왔다. 이제는 어엿한 수학과 의사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녀는 여전히 밝고 명랑한 얼굴이었다. 언니, 형부, 잠깐 들렀어요. 출근 전에 인사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었어요. 무슨 인사? 유진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윤아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전공의 등록 완료됐어요.
소아과 전문의 과정, 등록금은 형부가 다 처리해줬더라고요. 유진은 놀람과 감동이 섞인 얼굴로 세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다. 깜짝 선물로 하려 했는데 딱 들켰네. 유나는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지. 가족이니까. 유나는 그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언니, 제일 따뜻한 형부예요.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문을 나섰다. 그 말에 유진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세진 씨, 방금 유나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조카들에게 최고의 이모와 삼촌이 될 거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세진이 되묻자 유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사실 오늘 아침 커피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생리도 안 했고요. 그의 눈이 커졌다. 진짜야.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직 병원은 안 갔지만 느낌이 그래요. 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그는 그녀를 들어올려 빙빙 돌렸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퍼지고 있었다. 직원들이 그 광경을 보며 박수를 치자 둘은 웃으며 포옹한 채 멈췄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단 한마디의 경고, 한 번의 결정, 그리고 수많은 용기가 만든 사랑. 세상은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택했고 수없이 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새로운 생명과 함께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진은 조용히 말했다. 있잖아, 유진 씨. 민호가 그랬잖아. 이 모든 게 너무 우연 같다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연치곤 너무 완벽했죠. 그럼 이건 정말 운명이었을까? 세진이 묻자 유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운명이라기보단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용기 내서 다가간 날, 진심으로 믿기로 한 날, 서로를 선택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여 만든 가장 아름다운 결말. 그녀의 말에 세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함께 웃었다. 회사의 서류도 숫자도 외부의 칭찬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단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박세진과 김유진은 더 이상 사업 파트너나 부부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는 인생의 동행자였고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해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드는 미래는 처음 그 작은 회의실에서 피어났던 한마디 진심에서 시작된 것처럼 언제까지나 진실하고 따뜻할 것이었다.